네, 419장을 보겠습니다. 정신본성은 그야말로 정신, 여기서 그렇게 영원한 화두가 되는 정신, 그 정신의 본성, 그 자체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서 아주 얘기를 하죠. 예, 단순한 존재상으로는 존재의 모양, 면모, 그런 거죠. 존재상, 인상, 존재상, 단순한 존재상, 정신의 그 자체의 그 단순히 그 존재의 모습 그 자체를 얘기한다면은 순수 의식이고, 의식은 의식인데 왜 순수 의식이냐? 그럼 다른 뭐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의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의식이란 거는 그 어떤 사실, 모든 것을 존재를 파악하고 인식할 때 어떤 왜곡된 거고 불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어긋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니까, 순수한 그냥 의식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순수 의식이다. 정신은이라는 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직시하는, 그대로 보는, 인식하는 그러한 순수 의식이다. 그리고 개개의 자의식이다. 정신이란 게 순수 의식이면서 또 개개의 자의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란 게 있으면서 개개의 자의식, 정신이란 거의 그 본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개개의 자의식, 거기에서 정신이 비롯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의 자의식이기도 하고 진리를 그대로 바라보는, 직시하는 순수의식이기도 하다. 이것이 정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체의 원초적 규정성은, 그럼 그 개개의 자의식이라는 그 개체를 얘기하는 원초적 규정성, 개체를 뭘 가지고 개체라고 하느냐, 그거죠. 원초적 규정성은 행동의 요소와 목적이라는 즉자 존재적 긍정의의, 근데 이 정신이라는 거는 다른 거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 어떤 개인이지만 이제 좀 그 위 포괄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개체는 원초적 규정성, 개체라는 거의 원초적 규정이 어떤 겁니까? 그냥 한 개인은 행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하죠. 한 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은 목적이죠.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죠. 그런 행동의 요소와 목적이 개인에게 있는 행동 요소와 목적은 즉자 존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있는, 개인 그 자체의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있는 거니까 즉자 존재적인 것이고, 긍정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존재의 어떤 수동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서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게 의가 그냥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정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표출되는 그러한 의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포지티브, 긍정적인 의의. 그것을 읽는다는 거죠. 개체의 원초적 규정성이 그것을 잃고 다만 지향된 계기로서 그 어떤 이제 그 포괄적인 정신에서 그 자기의 그 존재가 포괄적인 그 계기 거기에 따라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댑트 개인으로서의 존재가 그 포괄적인 그런 이제 그 존재 포괄적인 그 존재의 전체의 정신 시대 정신 뭐 그런 정신에 각 개인의 존재가 개인의 원초적 규정성이 그 의의를 잃고 다만 지향된 계기가 돼가지고 그 전체를 위해서 변화되고 적응된 그러한 변화 요소가 돼가지고 개체는 전반적 자아의 형식인 자체이다. 개체가 의 원초적 규정성이 그렇게 긍정의를 잃고 다만 지향된 계기가 되어서 개체는 이제 전반적 자아의 형식인 자체이다. 이 전반적 자아, 그 정신을 이루는 포괄적인 그런 자아, 거기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죠. 이 개체란 건. 좀 포괄적 자아의 존재 형식. 이런 사회, 국가 사회가 있으면은, 그 존재 형식은 개개인들이 있음으로써 해서 존재가 하잖아요. 그 개개인 존재 형식이죠. 개개인의 존재 형식. 반대로 형식적 사상은 개체가 그런 이제 존재 형식인데 그런 이제 형식적 사상 이제 국가 사회 이런 데서의 어떤 법률 규범 뭐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체 그런 형식적인 사상 발음이라서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일의 모양이죠. 일의 모양들 그 어떤 여러 가지 존재들 그거의 형태 존재의 형태 그런 거죠. 반대로 형식적 사상은 활성의 자체 분할적 개체성으로부터 이런 이제 뭐 법원이 있고 무슨 행정처가 있고 무슨 이제 정부가 있고 그러면 활성의 그 자체 분할적 개체성들 요거는 이제 이러한 사상 어떤 기관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모든 형식 그런 이제 것들은 활성의 자체 분할적 개체성 그것이 움직이는 거는 이 개체성들이 움직임으로써 그것의 존재가 나타나죠. 그 월드컵 하는 그런 것도 어느 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나타나려면은 개개의 선수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활성의 자체 분할적 개체성으로부터 그걸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그걸로 다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 사상은 이는 개체성의 분할이 이 개체성 분할이 사상 전반의 내용을 구성할. 그러니까 이 사상 전반 요새 월드컵 하니까 알기 쉽게 축구팀 그러면은 뭐 이런 포지션 3, 4, 4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체성의 분할, 각그 포지션에서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것이 사상 전반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야. 각 포지션은 뭘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선수들이 있고, 이런 것이 이거의 전체의 성격을, 사상 전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자체 분할적인 요 개체성이 전체를 풀로 만족 다 채운다. 그 내용은 전부 이것뿐이다. 이제 다른 거 없다. 이게 이걸로 다 채워진다.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범주는 사상 순수의식의 전반자로서는 이게 범주를 만들잖아요. 범주 그 카테고리 어떤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국회 이런 거라면 그 국회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이렇게 규정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법원은 어떻게 돼 있고, 회사는 어떻게 돼 있고. 범주 능력이 또 축구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받아서 이렇게 골을 넣는 역할이다. 이 좌측 우측 윙은 이렇게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를 넣어준다.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옛날에는 센터포드 크로스는 제일 최고로 알았는데 요새 전부 다 윙을 한 기망자들이 많죠. 이렇게 윙 이렇게 하다 선수들. 그런데 오히려 팀 전체를 보면 제가 보니까 센터포드가 있는 팀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득점다. 그러니까 그런 각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라는 것은 그렇게 그 센터포드 9번 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윙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주잖아요. 여러 다른 팀들이 있어도 이쪽 포지션은 원래 이런 거 한다. 저쪽 포지션은 원래 저런 거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분류를 한다는 의미가 있음으로 해서 이 축구팀이라는 것이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주는 순수의식의 전반자로서는 근데 이 범주가 순수의식의 전반자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사심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순수의식의 전반자로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뭘 분류하고 뭐 그런 거 축구라면은 이제 인간의 활동을 극대화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인간끼리 소통을 극대화하는 그것을 가치로 삼는다. 그런 것이 진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전반자 그런 포괄적인 전반자적인 정신 팀 스피릿 같은 걸 그런 식으로 정신으로서는 전반자로서는 내적 즉자 존재이지만 이 11명 팀을 전체를 전반자라고 볼 때 이쪽은 뭐라고 분류가 돼 있고 이쪽도 미들필드는 이렇게 셋은 뭐 어떻게 하는 거고 풀백은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 분류가 되는 게 다 범주 카테고리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자로서는 내적인 즉자 존재, 전반자의 그 안에 이렇게 앞에서도 개체는 이제 개체는 어떻게 개체의 원초적 규정성은 행동의 요소와 목적. 행동의 요소와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개체로 볼 때도. 근데 이 전반자로 볼 때도 행동의 요소와 목적. 미드필드는 뒤에서 공 받아서 앞으로 보내는 걸 한다. 그런 행동의 그 요소와 목적이란 것이 다 있죠. 그런 각 포지션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자에게 있어서는 내부적인 그 안에 있는 즉자 존재. 이게
정의가 되려면은, 이 팀이 정의가 되려면 일단은 자기네끼리 연습하면서 그 내부의 적자 존재로서 이러한 각 역할들이 다 분배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서는 내적 적자 존재이지만 의식의 자체는 범주의 개개인이, 이 범주 미드필드를 이루는 것은 3명의 선수가 있죠. 일단 3-4-3, 4-3, 어쨌든 4-3-3이라고 칩시다. 세 명의, 근데 각각의 좀 의식의 자체는 범주의 개개인이, 의식은 개개인 선수가 갖고 있지, 뭐 전체 단위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뭐 전체 단위로 무슨 팀 스피릿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의식은 개개인이 갖고 있죠. 의식이 자체는, 그러니까 범주라는 거, 이 팀의 미드필더가 어떻게 잘하더라, 어떻게 잘 못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미드필더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주를 규정짓는 계기, 그런 것이 각각의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가지는 의식 자체가 범주의 계기이죠. 그러니까 역시 외적 대자 존재이기도 하다. 이 범주는, 그러니까 이 의식 개체, 의식 가지고 있는 자주체, 의식의 자체로서는, 의식의 자체로서는 그 외적인 대자 존재이기도 하다. 미드필더라는 역할은 요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걸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대자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팀과의 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지만, 일단은 그 하나 연습급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을 때를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 팀 전체는 전반자이고요. 외적 대자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팀을 내의 이런 이제 성격을 결정짓는 이 범주들, 어떤 이제 분류 단계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최소 의식 구성원에게는 이제 대자 존재이죠. 바깥에 자기에 대하여 있는 의식의 자체는 범주의 계기이니 역시 외적 대자 존재이기도 하다. 전반성은 존재의 단순 자기식별이기에 범주는 절대 존재이다. 전반성이란 뭔가 하잖아요. 전반성, 보편성이라고도 많이 하는 거죠. 포괄성. 이거 뭘 가지고 그럼 전반성, 보편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뭐는 보편적이다, 뭐는 뭐다. 그러면 되게 포괄적으로 되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보편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다. 그 많은 자들에게 이제 accept 돼 있다. 그리고 전반성이란 건 어쨌든 이 전체에서는 모두가 반대 없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혹은 전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전부 적용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전반성,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인간 사회에서 어느 특정 단체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론이니까 특정 단체는 집단 이기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어긋난 단체도 하죠. 하지만 이 전반성이라는 것은 포괄성이고, 그러니까 전반성은 존재의 단순 자기식별. 존재가 있는데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는 이죠. 알아내는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알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시고 자기 전체를 아는 단위. 우리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근데 한 개인이 완전히 자신을 안다. 이거는 스스로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 의식 개체가 어떻게 자기를 진짜 모든 걸 다 자기를 완전히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전반성을 가졌다는 거는 이 여기 있는 정신은 그 어떤 왜곡이나 그런 것이 없이 이 존재를 스스로 파악한다. 스스로 파악하니까 스스로 파악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통용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자기를 식별하는데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그것은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영도자라든지 리더의 자격을 갖춰서 완벽한 공산주의 그런 데서 얘기하는 완벽한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반성을 가졌다는 거는 그 자기의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전체를 안다는 건 이 영도자가 자기 하나를 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국가 이걸 전체가 나아갈 길 무엇을 완전히 셀프 아이덴티파이 자기가 식별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그 자기 식별하는 거는 뭡니까? 이 범주이죠. 축구팀은 미드필더, 풀백, 뭐 윙들 이렇게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범주가 있잖아요. 그 범주가 절대 존재.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 이것을 이루고 있는 존재 그 자체다 이거죠, 이제. 이것을 이루는 절대 그 자체, 범주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개념을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하고 이제 존재를 얘기할 때 결국 범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존재는 설명되고 그 보편적 존재 그런 거는 설명되고 그것이 즉 존재 그 자체이다. 어떤 범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설명한 거하고 이야기들 뭐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언어 자체를 개념 자체를 그대로 파악하고 요 문장 그 자체를 우리가 딱 알아야죠. 이제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변적인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해설은 이제 제가 인공지능으로 얻은 것도 다 이제 설명글에다 게시할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거를 이제 이 문장 그 자체의 그 개념 그거를 여기서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다음 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